안녕하세요. 너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또 여러분들은 휴가 잘 보내셨어요? 올여름은 제가 한 달 전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올 상반기는 코로나, 긴급 땡땡땡 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올여름은 정말 비 밖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것도 이제 보통은 뭐 남부면 남부, 중부면 중부 뭐 이렇게 오더니 와 아주 그냥 온 전국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난리를 진짜 나게 만들어서 너무 속상합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휴가라고 하면 저도 이제 오늘 휴가 분위기 좀 내봤습니다. 네. 뭐 선글라스는 평소 맨날 안 쓰고 여기다 뒤집어 쓰거나 뭐 이렇게 목에다 매달고 다니는데 저는 뭐 휴가를 못 갔다 왔습니다만 뭐 그래도 국내 여행이라도 좀 준비하셨던 분들이 솔직히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. 어디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너의 버킷리스트가 뭐니? 이렇게 물어본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 그 안에 여행은 꼭 들어가 있었어요. 근데 여행은 주로 언제 가요? 우리가 시간이 막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. 그쵸?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휴가 때 많이 가는데, 뭐 이래저래 해서 그 여행이 이제 점점 막 요원해지고 소원이 되고 바람이 돼가는 게 아닌가. 그래도 한 20년은 적어도 여행 정도는 내가 마음 먹고 시간 나고 그 다음에 시간 내고 돈 모아서 짧으면 짧은 대로 뭐 길면 긴 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자유로웠던 때가 한 20년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신혼여행을 갔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막 국제 여행이 막 이렇게 활발했을 때는 아니고 막 시작되는 단계였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누구나 이렇게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없이도 그리고 이제 구글 그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기 같은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젊은 친구들은 뭐 동남아 여행도 가고 뭐 저기 북유럽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여행이 굉장히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. 근데 꼭 뭐 버킷리스트 이렇게 안 물어보고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시간도 되고 돈도 좀 여유가 있고 건강이 허락하면 넌 뭘 하고 싶어 이러면 거의 대부분 다 여행을 말하긴 해요. 나 빼고 나는 아니야.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내고 돈 내도 건강이 안 되나 봐. 나는 여행도 피곤해 힘들어. 나는 그냥 여기 그냥 하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서울에 쫙 붙어 있으려고 생각 중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여행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? 여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?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저한테는 사실 신혼여행이 여행을 몇 번 갔었어요. 뭐 아주 가까운 그 해 지는 거 보러 간 것도 뭐 포함을 해서 멀리는 제가 제일 멀리 간 게 이제 하와이. 예, 한 두 번 간 것 같고, 뭐, 괌도 뭐 한 5년 전? 6년 전에? 네. 한 번 간 것 같고. 그 이후로는 뭐 기억이 없네요. 그 이후로는. 5년 전에 이제 친구가 사는, 네, 오사카에도 한 번 간 것 같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여행이 사실은 신혼여행이었어요. 가기는 간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 안 나는 뭐 수학여행, 졸업여행 뭐 재밌었던 것 같기는 한데 너무나 멀었고 그 다음에 뭐 솔직히 이제 여기 체험여행이 사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죠. 가서 뭔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좀 보는 게 잘 안 돼서 그런지 별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지가 않더라고요, 저는. 그리고, 우리 저기, 철도 여행. 제가 하자면 이제 철도 여행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네, 기차 타는 걸 되게 좋아해서. 그리고 왠지 비행기는 타다가 떨어지면은 그냥 100% 죽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왠지 기차는 무슨 사고가 난다고 100% 죽을 것 같지는 않아서 철도 여행을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, 작년엔가요? 이게 이제 코로나 생기기 전에 우리 김남길 씨가 그 시베리안 철도 이렇게 여행하는 그 예능 다큐를 하나 찍으셨는데 보니까 샤워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.
생각해보니까 기차에서 샤워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포기했어요, 그것도. 그다음에 뭐 크루즈 여행, 뭐 요트 여행 뭐 이러는데 저는 물은 그냥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. 아우 거기서 예전에 뭐 저 어릴 때는 아니구나. 젊었을 때 그 타이타닉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그 영화를 뭐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절대로 그냥 여행은 손에 잡히는 대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크루즈도 돈 생겨도 싫어.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도 이제 친구들이 배낭여행을 되게 많이 가고 싶어 했어요. 저는 아마 한 10번 다시 태어나도 아마 배낭여행은 절대 안 갈 것 같습니다. 왜 그 고생, 나는 싫어요, 나는.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자전거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전거로, 이렇게 이동을 해서 거기에 이제 현지에서 또 머물고 또 이제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해서 뭐 자전거로 이렇게 배에다가 실어갖고 제주도 정도는 얼마든지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국토를 그런 식으로 가면 요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제가 이 안에 제가 적은 여행 중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.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데, 그나마 이제, 제가 좀 나이가 들었잖아요. 힘들어. 나는 그리고 편해야 돼. 뭐, 럭셔리를 바라진 않는데, 저는 좀 편해야 되는데, 그 중에 저한테 가장 그래도 앞으로 미래에 하고 싶은 여행이 있다면 맛집 여행 정도는 하고 싶더라고요. 이렇게 막 식탐이 많거나 먹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한국에 제가 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뭐 누가 뭐래도 한국 음식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조금만 바꾸면 같은 재료 다른 느낌이 나.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만 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맛있는 땡땡집 그러면 지방에 있으면 그걸 못 먹으러 가는 거예요. 제가 되게 맛있어 하는 민물 매운탕집이 있어요. 그 민물 매운탕집이 저기 아산, 충남 아산 가는 그 국도변에 있어서 그걸 먹으러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저희의 이제 논산에 훈련소 갈 때 알게 된 집인데 그때 왜 지금 2년째 못 먹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데를 요소 찾아서 깨끗한 데로 이렇게 가갖고 차로 이동하면서 뭐 그런 여행? 그 정도 여행은 저도 하고 싶고 사실 저는 여기 이제 세계 일주도 나는 싫어요. 세계 일주도 너무 힘들어.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나는 그리고 비행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서 저는 세계 일주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. 그냥 한국 서울 안에서 서울 안에서도 아직 뭐 제가 못 가본 데가 있더라고요. 요소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여행 중에 어떤 것들을 해보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.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여행을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런 여행을 할 때 누구랑 갈 것인지, 왜 갈 것인지. 여기에 이제 보면은,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. 뭐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인데, 어느 뭐 예를 들면 축구를 되게 좋아한다. 그러면 무슨 리그들이 많잖아요. 각각 리그들. 그 리그들이 열리는 그 나라에 가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팀 유니폼을 입고 그 경기를 현장에서 보고 오는. 근데 그러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?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돈을 엄청나게 연락에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앞으로 그게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. 꼭 직접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를 세우고 힘들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 힘든 현실들을 조금 잊혀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행에 사실 뭐라 그럴까요? 모든 사람들의 취향과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도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이런 건 달라도
각각의 여행에 대해서 갖는 어떤 의미나 기대치는 거의 대부분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? 나 빼고. 근데 사실 저도 뭐 하고는 싶은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저는 뺀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. 근데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그걸 느꼈었어요. 왜냐면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어요. 핸드폰이 없고,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막 신혼여행, 저희 때 이제 막 조금씩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조금씩 열리는 때였는데, 무리를 해서 저는 다른 건 다 이렇게 조촐하게 하고, 무리를 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통신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 결혼할 때 상황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. 아버지는 이제 쓰러지셨고, 엄마는 일을 하셨고, 그러면서 아버지를 돌보셨고. 그 다음에 이제 언니는 결혼해서 분가를 했고, 이제 남동생은 그때 막 입대를 했고.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 불편했겠어요. 근데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사실들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더라고요. 몰라지지도 않고, 이 마음에 항상 남는 거예요.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. 환경이 바뀌고, 그 다음에 시차가 바뀌고, 지금은 뭐 카톡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,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전화는 뭐 엄청나게 비쌌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, 가장 아름다운 현실 도피가 가능하더라고요.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. 그래서 분명히 돌아오면은 다 제 일이긴 하지만, 적어도 그 동안만큼은 일단 뭐 눈에서 멀어졌고, 들을 수 없고, 듣고 싶어도 알래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, 굉장히 다른 현장에 딱 놓여지니까 저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.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. 물론 뭐 여행에서 뭐 새로운 것들을 문화적 체험하고 뭐 경험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, 뭐 각각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뭐라 그럴까요? 우리가 막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. 사실 살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. 근데 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쓰는 수단이 굉장히 안 좋은 수단들이 많아요. 술을 먹고 왜 이렇게 필름이 끊기면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. 그 다음에 뭐 마약 같은 거 하면은 막 그 중추신경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흥분되고, 막 평소에는 막 말도 못했던 게 막 이렇게 발산이 되고,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독이 되거나, 뭐 도박 중독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. 그 하는 사이에서는 내가 굉장히 괴롭고 힘든 현실을 잊을 수 있다. 뭐 이런 거, 뭐 쇼핑 중독, 또 뭐 스마트폰 중독, 이런 것들도 결국은 왜 중독에 빠지냐면 힘든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어떤 본능인 것 같아요. 너무 힘드니까. 근데 이런 와중에 여행이라는 것만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도피가 아니라 가장 정상적이고 단순한 도피라기보다는 현실에서 정말 좀 이상적인 상황으로 내가 나를 놓아둘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. 그래서 막 몸은 힘들어도 여행을 갔다 오면 뭐 정비가 돼서 또 다른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고, 또 이제 또 힘들 때마다 옛날에 갔다 온 추억들을 떠올리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뭐 돈도 좀 이렇게 모으고, 누구랑 갈까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. 사실 여행은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계획이 재밌잖아요. 근데 나는 그 짐 싸는 것도 힘들었어. 아우, 식구가 3명인데 그 짐을 다 나 혼자 쌌거든요. 아우, 또 갔다 오면은 그거 내가 다 치워야 되고. 그래서 저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계획 세우는 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가서 무엇을 할까? 무엇을 먹을까? 뭐 이런 거 막 계획하면서. 근데 이제 앞으로, 자, 이렇게 좋은 여행이,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지금같이 여행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됐다라고 말들을 합니다. 왜냐면,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서 더 깊게 할 필요는 없지만, 이제는 언제라도 국경이 닫히고,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는 것들이 프리하게 막 저가로 막 여기저기서 경쟁하듯이 막 여행사에서 단체로 모아서 그냥 빨리빨리 막 밀어내듯이 하는 그런 식의 여행 상품들이 이제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,
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코로나라는 게 보통은 이제 뭐 어느 지역 이렇게 좀 특수하게 약간 이렇게 한정이 지어졌는데 요번에 이제 빙이 온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 같이 겪어야 되는 일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별로 이런 것들의 제한을 어쩔 수 없이 둘 수밖에 없어서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은 사실은 너무 잘 갔다 오신 거고요. 조금은 지금처럼 그렇게 막 꿈꾸듯이 그리고 조금만 아야 뭐 제주도 가는 거 조금 뭐 아껴서 아니면은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보다도 더 싸. 그리고 마구 이제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쉽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? 예,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그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대리로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. 한 2달 정도만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조금만 참으면 요거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 했는데 이제 보니까 벌써 오늘이 8월이 넘었잖아요. 7개월이 넘어가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지칠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망도 계속 안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뭐냐면 우리가 대리적인 어떤 요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간접 체험이라는 게 이제 가장 뭐 가깝기로는 누가 이제 대신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뭐 에펠탑이다 그러면 이제 에펠탑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어디 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들고 쫓아와서 뭐 여기는 이럽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차 혁명 뭐 IT 기술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. AI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면서 뭐냐면 뭐 증강현실이니 가상현실이니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연계가 돼서 뭐 이렇게 안경을 쓰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로 내가 그 공간 안에 막 돌아다니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, 미술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막 예를 들면 어디 에펠탑이야.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면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명소면서도 뭐 유산이기도 하면서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함부로 훼손을 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야 누구는 거기 가서 들어가도 되고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. 이럴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런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던 구석구석까지를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이 체험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여행은 직접 가서 좀 다리도 좀 아프고 티켓 떼서 좀 기다리기도 하고 거기 가서 사진도 한 방 찍고 뭐 이래야지 라고 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많이 이제 다시 그때로만 돌아가서 할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의식들이 막 바뀌면서 이 여행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변하고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뭐 콘서트도 마찬가지잖아요. 뭐 한 3,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했는데 이제는 뭐 해외 투어라는 것들도 쉽지가 않게 되다 보니까 뭐 여행이랑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여행을 접하게 되는 때로 접어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보는 게 쉽지 않은 애들은 점점 여행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행의 꿈은 접었어요. 그냥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여행 빼고 하려고 합니다. 대신에 제가 그거는 있어요. 사실 여행을 가서 여러분들 하고 온 게 뭐야? 라고 물어보면 먹은 거. 근데 먹는 건 요즘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나라의 직접 그 로컬적인 어떤 뭐 음식이면 음식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화, 음악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세팅된 그런 미니 장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대요. 지금 코로나 이후로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베트남 특유의 무슨 카페 문화가 있는데 난 그런 거 체험해보고 싶었어. 그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.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가 뭐예요? 사실 반은 사진 찍으러 가는 거잖아. 반은. 근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. 그러면 나는 이제
끝이야? 네, 끝일 수가 없죠. 자, 못 찍는 대신에 제가 한번 이런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짠.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이실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에펠탑입니다. 네, 에펠탑이고 여기 여자 2명이 있죠? 네, 여자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저고요. 네, 하나는 저와 함께 지금 이 영상 준비를 같이 해주시고 있는 그리고 저희 영어 선생님이시기도 하신 이노영 선생님이랑 같이 프랑스 에펠탑을 갔습니다. 이게 뭘까요?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밑에 이렇게 보통 메모를 하잖아요. 요 메모가 이겁니다. 2022년이야. 아유, 이거 뭐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가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없어도 좀 마음을 달래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? 프랑스로 파리로 저희가 출장을 갔어요. 출장을 가서 일을 다 보고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딜까? 그래서 간 곳이 에펠탑이에요. 그래서 에펠탑 앞에 가서 둘이 제가 한국에서는 절대 입지 않는 민소매를 입고 에펠탑 앞에서 서로 사진을 마주보고 한번 찍어봤습니다. 요게 그림이에요, 그림.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사진이 남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면 근데 이제 사진이라는 것이 갖는 한계가 이제 현장에 직접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게 그림을 통해서는 나랑 정말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뭐 이노영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아이랑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다양하잖아요. 이걸 이렇게 선택해서 장소와 사람과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꾸며봤는데 제가 이거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놓고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꼭 가서 직접 하지 않아도 실제로 정말 이런 마음 출장 갔다가 우리 에펠탑 앞에서 사진 한 방 찍고 이제 일도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뇌가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휴가도 못 갔다 오고 월화수목금 일이 늘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사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걸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뭐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가서 뭐 아니면 같이 갈 남자친구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뭐 이래저래 뭐 내 마음 같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으실 때 살짝 요렇게 이런 정서적 살짝 외도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선곡은 뭐 여행이니까 여행에 관한 노래겠죠. 네, 이 노래가 사실은 원래 원곡은 이제 조용필 씨가 불렀는데 이승기 씨가 다시 부르신 노래가 있습니다. 여행을 떠나요 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여행을 많이 못 가신 분들 이래저래 수혜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여행을 떠나요 뭐 이런 노래를 하는 게 좀 맞나? 라는 생각을 잠시 한 1초 정도 했는데 우리가 뭐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라도 즐겁게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노래를 듣는 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선곡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 실제로 못 가신 분들도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정말 눈을 감고 이렇게 여행을 계곡 속으로 떠나는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자,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비야 물러가라. 안녕.